행정작용법적 관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행정주체가 행정객체한테 어떤 작용하냐? 공법수단으로서 권력관리작용. 그죠? 사법수단으로서 국고작용. 이 배웠던 거고. 그죠? 근데 이 파트에서는 권력장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죠? 이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특별권력관계 한번 펴보세요. 특별권력관계. 제3목 특별권력관계.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지금 행정주체예요. 행정주체 하나의 사람이죠, 사람. 그렇죠? 행정기관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행정기관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행정기관 계층제고, 거기 안에 이제 공무원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같은 국민, 자연인, 여러분도 자연인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법률 관계예요. 법은 어떤 관계에 대입이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이 대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이 이렇게 있다라면은 법은 이 행정주체라는 사람과 행정객체라는 국민이라는 사람 사이에, 이 사이에 이제 법이 대입되는 거야. 그죠? 이 사이에. 법이 대입되는 거야.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일반적인 권력관계죠. 일반적 권력관계라는 건 뭐예요? 행정주체라는 사람이 행정객체라는 사람끼리 뭔가를 했을 때 일반적인 관계죠. 자, 그런데 지금 요렇게 되면 이거는 사람과 사람이에요? 사람 내부예요? 사람 내부죠. 이런 거 들어봤어요? 허파와 심장 사이의 법률관계 이런 거 들어봤어요? 팔과 다리 사이의 법률관계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법이 적용되기 힘들다. 이런 거를 라반트라는 학자 이름 기억할 필요 없어. 불침투 이론이라고 해요. 학자 이름 기억할 필요 없고 불침투 이론이라고. 그러니까 법이 어디에는 적용이 안 돼요. 사람 내부 관계는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이 행정체라는 사람과 객체라는 사람 사이에 적용되는 게 일반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내부의 관계 이런 거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특별권력관계라고 한다고. 이걸 특별권력이라고 한다고. 이 특별권력관계는 사람 내부 관계이기 때문에 법의 침투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인 게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 거는 같은데 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자, 이게 특별권력관계라는 게 독일에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19세기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 이게 왕이 있어요. 왕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럼 뭐 시민혁명들이 막 이웃 나라에서 막 프랑스, 영국 막 이런 데서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시민의 권한은 얼마 없었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독일 옆이 프랑스예요. 그 프랑스는 대혁명 발생하면서 왕이 막 사형당하고 막 이러는 거죠. 이 독일 왕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 왕국 내부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나머지 권한은 네가 다 가져라. 다 가져라. 나머지 권한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 왕국 내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왕은 사람이에요, 법이에요? 인치지. 법에 의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양자가
타협을 해서 만들어진 산물이 요 특별 권력관계야. 뭔가 특수성을 인정받은 거지. 그럼 보세요. 이 왕이 나머지 거는 다 넘겨주면서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국 내에서는 내 마음대로 그래도 포괄적 지배를 하겠고, 필요하면 내가 기본권도 자유롭게 제한을 하겠다. 핵심은 이거죠. 왕 마음대로니까 법적 근거 필요해? 필요 없어요. 법적 근거 없이. 그래도 나는 재판받지 않겠다. 요런 거를 이제 내용으로 특별 권력관계라는 게 성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법치에 완전 바람직하지 않죠. 그 특별 권력관계의 이론은요, 그나마 남아있는 왕의 지위를 보장해주기 위한 이론이에요, 박탈하기 위한 이론이에요? 보장해주기 위한 이론이에요. 뭐 태생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이론은 아니단 말이죠. 법치에 부합하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특별 권력관계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걸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게 이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어. 왜냐? 이거는 사람 내부기 때문에 사람 내에는 법이 침투가 안 돼. 사람끼리 적용되는 거지.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오토마야라는 학자가요, 이게 비단 왕국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도 특별 권력관계구나. 첫 번째, 공법에 의해서 설정되는 근무관계. 법상 근무관계. 어떤 것들이 있냐? 국가와 공무원, 뭐 경찰, 뭐 군인, 이런 게 뭐 공법상 근로계약이죠. 군인 보세요. 위수지역에서밖에 못 살아. 휴가 없이 위수지역 벗어나면 탈영이야. 그러면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기본권도 제한받아요. 그리고 상급자가 막 포괄적 지배해. 요즘에는 뭐 그런 거 거의 잘 없죠. 예전에는 제가 군 생활할 때, 제 상관이죠? 상급자가, 그 위에 고참한테 뺨을 37대를 연속으로, 30연속으로. 그런 게 가능하다는 자체가 왜 그래요? 일반적인 권력관계에서 그게 안 되는 거야. 뭔가 특별한 그런, 군복이라는 게 참 특수 소재로 만들어졌죠. 여름에는 막 덥고, 막 겨울엔 춥고 막 이런데. 또 군인이 막 군복을 막 계속 입고 다녀요? 굉장히 지겹겠죠. 그래서 힙합 바지 입고 막 근무해. 그러면은 막 박수 쳐주고 멋있다 그러고 막 이래요? 영창가,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권리야, 행복 추구권. 옷도 마음대로 못 입어. 그런다고 만약에 군인이 군복 입게 한다고 소송 제기하면 뉴스에 나오겠죠. 그죠? 왜 군복 입게 하냐? 나 힙합 바지 입고 근무하겠다. 뭐 이러면 소송 안 받아줘요, 그런 거. 이 특별하잖아요. 공무원이 다 마찬가지. 공무원 되면은 헌법상 기본권 중에 노동권이라는 기본권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파업, 태업 이런 게 돼요. 공무원이 파업하면 어떻게 될까? 그 공무원 잡혀가, 영창가. 공무원이 파업하면 국가 망하는데 그런 게 허용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그런 거 뭐 소송 받아주지도 않아요. 특별한 권력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영조물 이용관계. 영조물 뭐 있어요? 학교, 병원, 도서관, 교도소 뭐 이런 거 있죠.
학교 재학 관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우리 중고등학교가 스포츠머리였거든요. 두발 3cm. 그래서 학교 정문에서 맨날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어. 교련 선생님이나 체육 선생님이 적발하는 거지. 머리 길면 다리 깎고 막 밀어버리고 막 그랬단 말이죠. 진짜 너무 심한 인권 침해 아니야? 바리깡으로 막 밀어버리고 막 2단 옆차기 막 해버리고 막 이런. 이게 그런다고 소송해도 안 받아줘요. 왜? 학교생활 이런 게 뭐예요? 특별한 권력관계거든. 그럴 수밖에 군생활 이런 거 막 돌격 앞으로 이러니까 너나 하세요 뭐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뭔가 이 특수성이 있는 거죠. 이런 병원, 도서관, 교육 이런 거. 교도소에서 막 좀 찌뿌둥하고 이러면은 찜질방 가면 되죠. 자유권 이런 아주 기본적 권리예요. 자유권은. 그걸 다 제한받는다고. 교도소에서 찜질방 못 가게 한다고 막 소송 제기하면 신문에 나오겠죠. 그죠? 뭐 이런 거. 도서관. 제가 강의를 원체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행정법을 처음에 공부하면 좀 생소하고 더 용어가 낯설고 좀 이런 문제들이 자꾸 말로 하고 행동, 이제 몸으로 익혀야 돼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막 열심히 들어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밥 먹고 산책하고 뭐 좀 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도서관 가서 이제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 뭐든지 이제 이해가 쏙쏙 되면 재미가 있어.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스트러글이 있으니까 이제 스트레스 압박을 받는다고. 스트레스가 온다고. 뭐 봐도 막 뭔 말인지 모르겠고 막 이러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도서관에 소리를 확 질렀어.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뭘 봐,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 이런 게 될까? 이런 게 안 된다고. 이 내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맞는 제한이나 지배를 받아도 그거를 용인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 그죠? 들어간 거야. 이런 것도 이 특별권력관계 종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독관계. 이거 뭐 2편에서 배우겠지만 여기서 감독 특허기업이에요. 허가기업이라고 하면 틀려. 허가는 여러분들 흔히 볼 수 있는 소규모의 영리사업. 자유예요, 허가업은. 뭐 음식점, 옷가게, 병원, 약국 뭐 이런 것들. 특허는 뭐냐면 좀 규모가 큰 공익성이 있는 뭐 한국전력공사 뭐 이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가 아무리 돈이 뭐 물론 삼성전자가 뭐 전력 생산해가지고 뭐 할 수 있겠지만 한국전력공사랑 경쟁하면 이기기 쉽지 않아요. 한 4, 50년 동안 깐 전복대 다 깔아야 돼. 다 깔고 시작해야 돼. 까는 데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하여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특허기업은요, 거의 독점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줘. 뭐 좀, 영어로 얘기하자면 프라이스 메이커죠. 가격 자체에 영향을 줘요.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가격에 영향을 주기 힘들거든. 가격 영향을 주면 소비자, 국민이 피해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허기업은요, 국가의 여러 어떤 감독을 통한 제한과 지배를 받아도 꼭 받아들여야지 특허 주지, 아니면 특허 안 해줘요. 좀 특별한 관계, 일반 허가기업이랑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사단 관계인데, 이게 이런 거잖아요. 조합과 조합원. 조합과 조합원. 우리 공공조합, 다른 말로 뭐였어요? 공법상? 사단법. 이것도 공공조합도요. 국가 지자체처럼 행정 주체예요. 그러니까 조합과 조합 뭐랑 흡사해요? 국가와 공무원 이런 거랑 흡사한 거예요. 조합과 조합원도 특별 권력관계 종류예요. 그런 것들 이제 특별 권력관계로 보고 있는 거죠. 지워버릴게요. 이거 두 문자로 한번 해볼까? 요 왕의 권한은 포기한 거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왕이 그것만 해도 막 그냥 감사하더라. 뭐 이런. 그냥 이해해서 기억하면 제일 좋아. 안 되면 뭐 이런 두 문자 활용하고 이런 것도 뭐 기억에 도움이 되죠. 근데 이게 19세기 전통적으로 이렇게 성립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현대로 오면 올수록 즉 법치주의가 확립되면 될수록 실질적 법치가 자리 잡을수록 이런 거 인정하기 쉽겠어, 어렵겠어요? 어렵단 말이지. 근데 초창기에는 이런 거를 인정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정하는 거야. 이런 과정에서 울레라는 학자가요. 이것도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게 제일 문제가 재판도 안 받고 이런 법치주의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 사실. 그죠? 그래서 울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특별 권력 관계라는 것도 기본 관계와 경영 수행 관계로 구분을 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다 사법심사 가능하다. 아무리 특별 권력 관계라도 가능하다. 그런데 뭔가를 수행하고 있을 때, 뭐 군인이 훈련 도중이에요? 뭐 경찰이 뭐 수사를 하고 있어요? 뭐 학교에서 수업 도중이에요? 뭐 이런 뭔가 수행 과정에는 여전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안 된다. 이렇게 나눠서 보는 이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수행하지 않는 그 외에 기본적인 건 이제 특별효과가 다 사법심사 되는데 뭘 수행하고 있을 때는 사법심사 안 된다. 이런 이론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바꿔서 막 내겠죠? 그죠? 특별효과관계 기본 관계가 사법심사가 가능해. 특기사가 출동했다면 기관도 기본. 경영 수행 관계 안 돼요. 바꿔서 낸다. 어쨌든 이렇게 옥신각신했어요. 특별권력 관계가 성립을 했는데 이게 바람직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지 말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독일에서요, 수용자 판결이라는 게 발생해. 수용자, 어디에 있어요, 수용자는? 교도소에 있죠. 뭐 종류예요? 특별권력 관계 종류죠. 근데 이렇게 교도소 내에 있는 수용자가요, 이 수용자 갑이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서신을 보냈어요. 그러자 교도소에서 이 서신을 막 검열했어. 중요한 건 법적 근거도 없이. 여러분들 핸드폰, 뭐 문자, 메일 이런 거 집에 부모님이랑 다 투명하게 공유하죠. 문자 보낸 것도 다 보여주고, 봐라, 남자친구 일 보냈다. 이건 남이 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이건 완전히 기본권 침해야. 표현의 자유 이런 기본권 침해. 그러니까 이렇게 서신 검열을 했단 말이지. 즉 기본권을 제한했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뭐 허락도 없이 그냥 막 이 서신으로 막 증거인멸하고 이럴까봐 막 검열한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수용자가요, 얘가요, 이거에 대해서 독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헌재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어. 위헌 결정 났다라는 건 사법심사, 재판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재판도 안 했는데 위헌 결정이 날 수 있어요? 재판했어, 안 했어요? 했지. 이거 특별권력관계인데 재판을 했네. 그래서 뭐가 위헌이냐? 법에 근거하지 않고 기본권 제한하는 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 자, 오늘날에 있어서 교도소에서 서신 검열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냥 뭐 증거 인멸하던 말던 그냥 막 서신 막 지 마음대로 쓰게 막 냅둬요? 서신 검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뭐가 위헌 결정 난 거야? 여기에 위헌 결정 난 거야.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게 위헌 결정 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기본권 제한이나 포괄적 지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요즘에는 뭐 군생활 막 완전히 자유로워요? 교도소에서 지 맘대로 할 수 있어? 이게 돼. 여전히 돼. 근데 다 뭐에 근거해서 해야 돼?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 있어서의 특별 권력관계의 의미는 포괄적 지배나 기본권 제한을 전통적인 특별 권력관계는 어때요? 법적 근거도 없이 지 맘대로 막 했죠? 근데 이제는 이런 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법적 근거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 권력 관계라도 이제는 재판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요. 이제는 특별 권력 관계도 재판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적 의미의 특별 권력 관계고, 요게 이제 전통적 의미의 특별 권력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게 특별권력관계 이론적인 거고, 이 특별권력관계 어떻게 성립하는 것만 정리하면 끝나요. 공무원, 경찰 이런 거 어떻게 성립해요? 시험 합격하고, 그죠? 국가가 야, 너 공무원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하냐라는 거에 동의해야지 임명해요. 동의 안 하면 임명 안 해. 시험 합격하고 안 해도 돼요. 군입대 이런 거. 군입대 동의하냐? 아,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 군대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될까? 교도소 징역 3년 나왔어요. 아, 나 동의 못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이런 군입대나 교도소 이런 거는 그냥 법 규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성립해요. 특별권력관계가. 근데 나머지 것들은 국민이 동의를 해야지 특별권력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성립한다? 특별권력관계?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 성립하거나 뭐 군입대나 교도소 제소 같은 건 어때? 법 규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성립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립하는 거. 됐어요? 자, 특별권력관계 제일 마지막에 보면 관련 판례들 나와 있어요. 특별권력관계 제일 마지막 판례 나와 있죠. 자, 판례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들은요, 특별권력관계 종류라는 걸 알면 되고, 특별관계 종류라는 걸 알면 되고, 결론은 다 똑같아. 판결이 있다라는 건 사법심사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재판 했다는 거지. 오늘날에 와서는 특별권력관계도 사법심사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된다라는 거.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1번 구속된 피고인 뭐 이런 말 나오네요. 2번 미결 수용자 이런 얘기 나오네요. 1, 2번 묶어서 교도소 제소관계라고 쓰면 되겠죠. 이 교도소 제소관계는 일반적인 권력관계예요? 특별권력관계예요? 특별권력관계. 사법심사 돼요? 안 돼요? 된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전통적 의미의 특별권력관계는 어떠고 저쩌고 해서 질문이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재판. 안 받아 이렇게 해야지. 근데 현대적 의미의 특별권력관계라고 나오면은 재판 받아요. 특별권력관계. 사법심사 돼. 법적 근거 없으면 기본권 제한 못해요. 3번 국립교육대학교가 학생을 징계했어요. 쓰세요. 학교 재학관계죠. 이것도 특별권력관계 종류예요? 아니에요? 맞죠? 아까 얘기해줬죠? 사법심사 된다 안 된다? 된다. 4번 뭐 농지계랑 조합과 조합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조합과 조합원 여기 있네요. 조합과 조합원이 무슨 관계예요? 사단관계라고 쓰면 되죠. 사단관계. 5번 구청장, 동장 다 공무원이죠? 공법상 근무관계. 공법상 근무관계 다 뭐예요? 특별권력관계에서 배운 종류들이죠? 자, 결론 사법심사 된다 안 된다? 되니까 판결이 있겠지. 사법심사 된다가 결론이에요. 특별권력관계는 불침투 이론에 의해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재판 통제가 배제된다. OX. 오늘날에는 재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잘했어요. 특별권력관계 다 배웠어요. 일반적인 건 누구한테 하는 거? 이론을 딱 배우면요, 뭘 봐도 아 맞아, 뭐 다 이해하고 문제 잘 풀고 이러면 좋아. 근데 참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객관식은요, 진도 나가면 거기에 맞춰서 진도별로 문제 대입식을 풀어보는 게 정말 중요해. 풀어보게. 자, 과세권은 특별권력관계겠어요? 일반권력관계겠어요? 그거죠. 누가 질문해서 과세권, 특별권력관계, 일반권력관계. 세금 부과를 국민한테 해요? 조직 내부에서 공무원한테 해요? 세금 부과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물론 공무원도 세금 부과 받지만 그건 공무원 지위가 아니라 퇴근하면 국민이잖아요. 공무원도. 국민 지위에서 받는 거죠. 국민한테 하면 그건 무슨 권력관계야? 파면, 해임 이런 징계를 냈어요. 일반 권력관계요? 특별 권력관계요? 파면, 해임 그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면 그건 뭐예요? 특별 권력관계지. 그럼 뭐 암기 안 해도 얘 몇 개 보면 아 이해하고 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어떤 작용하는지 배웠으니까 이런 작용 후에 뭐가 형성돼요? 양자 간에? 당사자끼리?
권리 의무가 형성되죠. 이제 마지막 파트 권리 의무예요. 권리 의무. 자, 행정법 관계의 내용이라는 게 권리 의무죠. 내용물이 뭐예요? 권리 의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내용. 그래서 제1목에 의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 그죠? 또 넘기면 이제 그림 나와 있죠? 그죠? 그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이 국가한테 가지는, 국민을 다른 말로 뭐 개인, 뭐 주민, 뭐 이런 거 보잖아. 국민의 공권이 있고, 여러분들은 공법 배우고 있어요? 사법 배우고 있어요? 공법 배우고 있죠? 행정법 공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민법 수업 시간이면 우리 사건 배워, 사건. 공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한테 가지는 권리를 국가적 공권, 국민이 국가한테 가지는 거를 개인적 공권. 공권, 공의무 배우는 파트야. 공의무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아예 나온 적 없어요. 뭐 공의무, 뭐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 이런 거 있겠죠, 그죠? 헌법에서 나올 수 있어. 행정법 시험은 안 나와요. 공권을 배우는 파트인데 출제 99%가 개인적 공권이 나와요. 무슨 권리? 국민이 국가한테 가지는 권리. 이 출제 99%야. 이 파트는 이거 배우는 파트야, 이거 배우는 파트. 국가적 공권은 99%면 1% 나온다는 거네? 국가적 공권은 사례만 나와. 전혀 안 어려워. 과세권은 국가 권리예요, 국민 권리예요? 국민이 국가한테 막 과세해요? 국가 권리죠? 허가, 특허, 인가권은요? 국가 권리죠? 이런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뭐 국가적 권리는 사례, 허가, 특허, 인가, 뭐 하명, 경찰권, 뭐 공익사업권 이런 거 다 국가적 권리죠.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한테 어떤 권리 가지냐? 이게 이 학습 타겟이야. 그럼 이 권리라는 걸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국민이 국가한테요,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권리라고 해.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좋잖아. 그죠? 좋죠. 권리 있으면. 이 블랭크에 뭐가 들어가냐 안 물어봐. 뭐 요구할 게 뻔해. 셋 중에 하나야. 자유나 뭐 수익이나 뭐 참정이나 셋 중에 하나예요. 헌법 배우고 있으면 엘리네케 지위론이라고 그러는데 셋 중에 하나야. 친구와 전화 통화를 요구해요. 뭐예요? 셋 중에 자유죠. 그죠? 자유. 허가 특허 해주세요. 뭐예요? 좋은 거잖아. 허가 특허. 수익이죠? 그죠? 나 선거 투표할래요. 참정이죠. 후보로 출마할래요. 참정이에요. 셋 중에 하나예요. 주로. 이런 거 요구해요. 근데 요구를 여러분 어떻게 가서 할 거예요? 담당 공무원 막 멱살 잡고 막 빨리 해내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요구하려면 요구하는, 권리를 행사하려면 권리 행사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권리 행사 수단이 뭘까요? 소송이야, 소송. 딱 소송에서 법원에서 판결문 딱 받아와서, 판결 종류도 많아. 뭐 결정됐고 명령됐고 많단 말이에요. 약식도 있고. 딱 받아와서 공무원 딱 보여주고, 봐봐요, 판결문 이렇게 돼 있죠?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판결 없이도 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지만, 이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에서 판결문 딱 받아와서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행사 수단이 뭐다? 이 파트는 4편 3장의 행정소송법. 그럼 뭐 많아봤자 200페이지밖에 안 돼요. 아주 막 마르고 딸떡 배워. 거기 가서 거기랑 딱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알 것만 제가 정리해 주는 것만 알면 돼요. 책 보면서 같이. 그럼 이 개인적 공권은요, 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 근데 이런 게 뭐 신뢰보호 원칙이든 뭐 공권이든 그냥 막 생겨요. 요건 충족해야 돼. 요건이 충족돼야 성립을 하는 거지 뭐 막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공권 성립의 요건이 뭐가 있냐? 이거 한글로 적어요. 이거 H 묵음이야. 이 독어예요. 빌러라는 학자가 공권 성립을 어떻게 되는지 체계화시켰는데, 자, 첫 번째가 강행법규가, 이 법이 행정청을 강행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정청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사익의 보호를 받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책에 없어요. 그 그림에, 책에 있는 그림에 없어요. 소우관원성. 소송할 자격이야. 왜냐하면 소송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소송이랑 연결돼 있잖아. 근데 이게 세 번째 거는 왜 그림에 없냐면 이 요건이 아니야, 이제는. 왜 그러냐면 빌러가 이걸 체계화시킬, 공권 성립 요건 이렇게 세 가지를 체계화시킬 당시만 해도 여성이나 노동자는 소송할 자격이 없었어요. 자격이 없었어. 근데 지금 여자는 소송 못 하죠. 여자가 어디 소송을 큰일 나요, 큰일 나.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자 노동자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다 할 자격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요건이에요? 아니지. 예전에는 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요건이었지만 지금 다 있다니까. 그럼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요건 아니에요, 지금. 지금 두 개만 충족하면 돼. 이건 소송할 자격을 얘기한 거야. 소구, 소송할 가능성, 자격. 저 어려운 말로 책을 읽다 보면 이익을 간철시킬 의사력 이렇게 나와요. 이익을 간철시킬 능력이 소송을 통해서 이익 간철시키니까 같은 말이야. 소구 가능성, 이익 간철의 의사력. 소송할 자격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필요 없는 요건. 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필요는 한데 요건은 아니야. 필요는 하죠, 당연히. 이거 자격이 있어야지. 근데 누구나 다 있으니까 요건은 아니야.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공권 성립 뭐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강목교가 법이 사익법이 뭔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법이 행정청을 강행하고 있어요. A 해, B 해 이러면 오늘 그런 용어 나왔죠. 기속이에요, 재량이에요? 기속이지. 자, 만약에 내가 행정청이야. 내가 나한테 재량권이 있어요. 내가 청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면 재량이에요, 기속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내 재량이에요. 내가 청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청소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청소하든 안 하든 내 재량인데 여러분들이 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없지. 하든 안 하든 내 자유인데 내 재량인데 상대방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속이야. 강행받고 있어. 청소하도록 강행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나 청소하라고 막 나를 강행하고 있어요. 근데 청소하라고 강행하고 있는데 내가 청소를 안 하고 있어. 그 여러분 나한테 청소하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나 청소를 해야만 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나한테 청소하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청소하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 그럴까? 네가 뭔데? 뭐 이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강행받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뭘 주장할, 뭘 요구할 여지는 있지만 누구나 다 와서 나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뭐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청소하라고, 이 법에서 청소하라는데 너 왜 청소 왜 안 해? 그럼 내가 꺼지세요. 이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권리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행정청이 뭘 강행받고 있는 거를 상대방이 뭐 이 하라고 되어 있는 거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죠? 요구하려면 이 법의 사익보호를 받는 사람이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가 법에서 청소하도록 강행받고 있어. 근데 청소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그럼 누가 와서 나한테 청소하라고 할 수 있어요? 보호받는 사람이 누구나 와서 할 수는 없으니까. 뭔 말인지 알 것 같은데 100% 이해는 안 되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자체에서 공원을 만들었어요. 인공공원, 덕진공원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공원을? 이런 대규모 예산을 마음대로 공무원이 집행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설립하면 뭐 법적 근거 가지고 했겠죠. 그죠? 이게 뭐 시장이라고 해서 뭐 한 2천억 들여서 공원 만듭시다 이러면 만들어져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다 뭐 정부 보조받을 의회 로비도 하고 뭐 행정부 하고 뭐 해가지고 법적 근거도 만들고 뭐 법률이 아니면 뭐 조례로라도 뭐 만들어가지고 근거 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 덕진공원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뭐 왜 만들었어요? 공익상 만들었지. 근데요, 이 공원이 생기니까요, 갑도로에 옆에서 편의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공원 생겨서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럼 옆에서 편의점 하는 갑돌이도 매상이 많이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많이 올랐어. 공원 생기는 바람에. 근데 이 공원이요, 우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원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어. 그럼 갑돌이는 좋아요, 싫어요?
공원 계속 있어야지 돈도 많이 벌고 좋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갑돌이가 이 공원에 대해서 폐쇄하지 마 이렇게 요구할 권리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 이게 뭐 공원 지 거예요? 자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공익상 하다 보니까 얘가 우연찮게 이익을 봤어요. 그죠? 이런 거를 반사적으로 얻은 이익이라고 해요. 갑돌이 위해서 공원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반사적 이익에는 권리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권리가 없다라는 건 뭐로 이어지냐면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지금 반사적 이익이라는 표현, 권리가 없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법이 뭐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법에서 갑돌이 사익을 보호해줘.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다, 갑돌이가. 그러니까 이 법에서 사익을 보호해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청 찾아가서요. 이 갑돌이가 법 딱 보여주면서, 에이, 봐봐. 내 사익 보호하지. 근데 왜 그렇게 해? 왜 저렇게 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에서 공익만 보호하다가 증감한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여기에는 권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만약에 법이 공익은 물론이고 사익을 보호하고 있으면 이 보호받는 사익의 사람은 법의 사익 보호받고 있죠. 뭐 주장할 권리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소송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이거를 뭐라고 하냐? 법률상 이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사적 이익이라는 표현이랑 법률상 이익이라는 표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법률상 이익 보호를 받으면 법 보여주면서 뭐 주장도 할 수 있고 소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권이 어떻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법이 행정처를 강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강행하고 있는 이거를 이행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은 누구예요? 이 법에 의해서. 사익보호를 받는 국민이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이 법이 공익만 보호하고 있으면 개개 국민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이 법은요,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근거법에 국한되는 게 좋아요? 관련법에서라도 이익보호 받는 게 좋아요? 이게 사익보호를 하냐 안 하냐를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근거법에 국한해서 따지는 게 국민한테 유리해요? 관련법에서라도 사익보호를 받으면 권리 인정받는 게 유리해요? 관련법에서라도 사익보호를 받으면 권리 인정받는 게 유리하죠? 자, 법규의 사익보호성에서 얘기하는 법규는 해당 사건의 직접적 근거법에 국한된다. OX? 모두 포함돼요? 관련법에서라도 사익보호 받으면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권리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런 게 다 아니더라도요, 진짜 말 그대로 기본권,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있는 권리, 이것만 가지고도 권리 행사할 수 있냐? 기본권 중에 자유 관련된 거는 기본권만 가지고도 소송할 수 있어요.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익이나 참정 이런 거는 기본권 가지고 못해요. 헌법에 제가 노동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찾아가서 기본권 실현하러 왔으니까 당장 취업시켜라. 노동권 지금 실현해야 돼. 이게 돼요? 안 된다고. 기본권만 가지고 행사가 안 돼. 근데 자유권은 자유권 침해받잖아요? 내가 뭐 자유권이 있으니까 뭐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뭐 물 마시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누가 나를 가둬놨어. 행정청이 막 강제로 막 가둬놨어. 바로 소송할 수 있어요. 바로 할 수. 자유권은 자유권 침해만 가지고도 바로 권리 행사가 돼요. 근데 수익 참정은 그게 안 된다. 7살 어린이가 선거에 동참하기 위해서 도장 하나 파가지고 막 가고 있어. 될까 안 될까? 안 돼.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만 19세예요. 안 된다. 기본권만 가지고 행사 못 한다고. 그러니까 자유 관련된 기본권은 기본권만 가지고 권리 행사, 소송할 수 있지만 그죠? 나머지 기본권은 안 돼요. 나머지 기본권은 소송하려거나 권리 행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근거법이나 관련법에서 모부 받는 걸 입증해야 소송할 수 있어. 사익보호 받는 걸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공권은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있으면 좋죠. 그럼 이 공권이 확대돼야겠어요? 축소돼야겠어요? 확대돼야지. 확대되려면 이런 요건들이 완화돼야 되겠어? 강화돼야 되겠어?
요건이 좀 완화돼야지 입증도 수월하고 그래야 권리도 넓어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기속의 영역에서만 논의하던 공권이 만약에 재량에서 논의된다든지 그거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법에서 사익보호 받아야 되지 권리 있잖아요. 반사적 이익은 없잖아. 근데 과거에 반사적 이익으로 보던 걸 점점 법률상 이익으로 봐. 그럼 이건 권리 없었는데 점점 이렇게 보면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권이 확대되어 가는 거야.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됐고 예전에는 반사익이 이만큼이었고 법률상 이익이 이만큼이었는데 반사익이 점점 법률상 이익이 되면 법률상 이익의 에너지 계기가 이렇게 점점 넓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권리가 확대되는 거죠. 이런 게 주로 어디서 논의가 되냐면 제3자에서 논의가 돼. 이 그림 소송 파트 가면 또 만나요. 봐봐요. 행정청이요. 연탄공장한테 허가해줬어요. 허가를 하는 게 누구예요? 행정청. 받는 게 누구예요? 연탄공장. 얘들이 이제 당사자야. 허가하고 받고. 그럼 이 당사자 외의 사람을 제3자라고 한다. 예전에는 이 제3자는 다 반사이익으로 봤는데 지금은 제3자도 점점 법적 이익을 인정해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연탄공장 허가 받은 건 아니지만 집 근처에 누가 연탄공장 허가 받으면 되게 기쁜 일이죠. 연탄 사기도 편하고. 그죠? 연탄공장 생기면 좋아요? 밤낮 막 쾅쾅거리고 막 먼지 날리고 막 미치는 거지 진짜. 아니면 이런 거 할까요? 아까 여기 뭐 이런 거 많아. 뭐 화장장이 생겼다. 화장장 생기면 가족 화장하기도 편하고 그죠? 가면 막 제사도 많으니까 막 가서 막 떡도 먹고 뭐 좋지 않단 말이지. 맨날 장인차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곡소리 들리고 막. 그러니까 일단 누가 제일 관련이 많아요? 얘가 허가 받았어요? 인근 주민이 허가 받았어요? 허가는 얘가 받았잖아요. 연탄공장이. 얘가 받았어. 허가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럼 허가를 해줬어요? 얘가? 제3자야. 근데도 이거랑 관련이 있어 없어요 지금? 있죠. 있어요. 얘들을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런 경우 내가 연탄공장 하고 있었어요. 근데 20m 옆에 또 차렸어 누가. 서로 협력해서 살면 되니까 기쁜 일이죠. 내가 피자집 하고 있는데 바로 옆집 피자집 또 생겼어. 그럼 싫단 말이지. 왜? 뭐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자가 자꾸 많아지면 매출 떨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게 싫은 거죠. 그다음 이런 경우도 있어. 동시출원자. 이게 뭔 말이냐? 이 허가 받으려고요. A 업체도 신청했어요. B 업체도 신청했어요. C 업체도 네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얘가 허가 받아버렸어. 허가는 이제 하나밖에 더 못 해주는데. A 업체가 허가 받았다는 건 나머지 업체들은 허가 받았다는 거야? 못 받았다는 거야? 못 받은 거지. 이런 게 이제 경쟁 관계야. 기존 업자, 신규 업자 관계. 그죠? 동시에 신청했는데 누군가는 받았다고 나머지 업자는 못 받은 거야. 요거를 기존 업자, 신규 업자를 경업자라고 하고 동시 출원, 경원자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는 이런 제3자도 무조건 반사이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논의한다. 법에서 뭐 보호받는지, 사익 보호받는지, 단어로 하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따져본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은 이 해당 사건의 근거법이나 관련된 법을 찾아. 그 법을 찾아서 얘가 뭘 따지고 소송하고 막 그래. 법을 찾아보니까 인근 주민의 이익도 보호를 해. 마음대로 연탄공장 설치 못해. 인근 주민 이익 보호하죠? 그럼 권리 있어 없어요? 있어. 소송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인근 주민 이익이라고는 아무 규정도 없어요. 그럼 얘가 뭐 주장하거나 소송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이런 거.
여기 제3자에 대한 논의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 공권은 이렇게 강행하고 있는 기속의 영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야지 해라 말아라 요구할 권리, 기속의 영역의 논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재량의 영역에서도 공권이 있냐? 사실 재량권이 있다라는 건 국민이 뭘 주장할 권리가 생길 수가 없어요. 논리상으로는. 봐봐요. 내가요, A 또는 B 또는 C를 할 선택 재량권이 있어요. A도 되고 B에도 되고 C에도 돼. 근데 여러분 나한테 A 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나 B에도 되고 C에도 되는데? 원래 B에도 되고 C에도 되는데? C 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난 A에도 되고 B에도 되는데? 뭘 요구할 수가 없어요, 사실. 행정처한테 재량권이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재량 영역에서 공권이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됐냐면 이런 식으로 논의된 거야. A 해라, B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 행정처는 자유니까. 하지만 A 하든 B 하든 이런 건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하자 없이, 다른 말로 하자 없이 위법하게 적법하게. 하자 없다는 건 적법하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사실 특정된 처분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행정청 재량이니까. A 해줘, B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어. 하지만 최소한 국민이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야. A 하던 B 하던 C 하던 네 재량이니까 네 맘대로 하되 그래도 위법하게는 하지 마. 적법하게 해. 하자 없이 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사실 이 권리는 상당히 뜬구름 잡는 권리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적법하게 해야지 위법하게 할까? 근데 어쨌든 이런 거는 주장할 수 있다부터 논의가 시작된 거야. 국민이 A 해줘, B 해줘 이럴 수는 있어, 없어요? 없지. 왜? 행정청 재량이라니까 A 하든 B 하든 C 하든 특정된 거를 요구할 수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행정청 재량이니까 A 해줘, B 해줘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A 하든 B 하든 C 하든 이 재량이지만 적법하게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무하자 제한 청구권이라는 이 권리는요, 상당히 뜬구름 잡는 권리예요. 형식적 권리예요. 절차적인 과정이야. 이게 본질이 아니라. 왜? 알맹이가 없어. 특정된 게 없어. A 해줘, B 해줘 이런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뭐 하던 적법하게 해. 특정된 처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실질적 권리예요, 형식적 권리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절차적으로 요구하는 거지. 이게 뭐 실질적으로 나 A 해줘, B 해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어쨌든 이게 요구하고 청구하고 있다는 점은 적극성이 있어요. 근데 청구하고 있는 게 하자 없이 뭐예요? 자기 방어적인 거야. 위법하게 하지 마라. 자기 방어적인 소극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 논의가 시작됐어요. 행정청 재량이니까 국민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지 자유인데. 다만 뭐는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지 자유라도. 위법하게 하지 말라는 요구는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좀 상당히 뜬구름 잡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요구를 당연하게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다가 이런 재량이요,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그냥 문구를 들어봐요. 독일의 띠토 판결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 무장공비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로직이 똑같아.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돼.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띠토 판결을 얘기를 해볼게요. 독일에서 먼저 논의된 이론이니까. 이거 우리나라 이론이 아니에요. 무한자체로 이런 거는. 그러니까 띠토 판결이 뭐냐면, 띠톱이라는 게 이제 미국의 시카고 같은 지역이야. 그러니까 막 공장이 즐비해 있고, 막 산업화가 막 추진되고, 막 이런 독일 지명이에요. 띠톱이라는 게. 그 띠톱 지역에서요, 막 공장이 막 생기면서 막
그 당시에는 폐수 이런 거 제한을 안 했다고. 폐수 막 갖다 버리고 막 이러니까 주민들이 그 폐수 버린 물을 막 마실 거 아니야, 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경찰한테요, 경찰권 발동해서 폐수 못 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뭔가를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경찰권 발동해서 폐수 못 버리게 해주세요 요구했어. 근데 그 당시 경찰이 출동할지 말지가 재량이었어요. 무장비 사건 이런 거야. 무장비 출연에 대해서 경찰 출동을 요구했는데 출동 안 했거든. 똑같은 로직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당연히 출동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당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출동 여부가 재량이었어요. 하도 뭐 장난 전화도 많고 뭐 허위 신고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뭐 신고한다고 무조건 출동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공장 폐수 못 버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권리행사를 했지만 행정청 재량이다 보니까 출동할지 말지 경찰 마음이야. 출동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했다를 뭐 쉽게 얘기하면 불이행, 법학용어로 얘기하면 부작위. 출동했어요? 자기했어요? 안 했어? 부작위했어요? 안 했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주민 중에 누군가 폐수를 마시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족이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해요. 그 배상을 청구한다는 건 뭔가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으니까 배상을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재량이니까 이게 권리가 아니었잖아. 지 자유인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국가가 배상을 인정해요. 그럼 뭔가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출동해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는 거야. 출동하더마다 행정적 재량인데. 왜 그러냐? 아무리 재량권이 있더라도 국민의 지금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죠? 생명 신체에 위협이 발생하면 재량이 빵 돼버려. 빵 됐다는 건 재량이 있어 없어요? 재량이 0. 좀 쉽게 표현하면 기속화 돼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출동할지 말지 재량이 0 없어요. 출동할지 말지 결정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됐다는 거야? 출동해야만 했었다는 거지. 출동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국민한테 요구할 권리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야만 하는 거니까 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자유재량 상태에서는 하자 없이 해라 이렇게밖에 주장을 못하지만 국민 생명체 위협이 발생해 재량권이 0이 돼버리면 이제 구체적인 걸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거를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고 해요. 개입 청구권은 특정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특정 처분. 특정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자유재량 상태에서는 특정된 거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뭐밖에 요구 못해요? 하자 없이 해라 뭐 이런 거밖에 못해. 근데 영으로 수식되고 나면 경찰권 발동해서 저 사람 잡아가서 구체적인 걸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정된 거. 그러니까 이 행정개입청구권은 형식적 권리예요? 실체가 있어? 실질적이고 실체적 권리. 알맹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요구해. 그런데 이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는 게 종류가 두 개 있어요. 이 개입을요, 자기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있고 타인에게 해달라고 하는 게 있어. 뭐 다 뭐 지 위에서 하는 거겠지만 발동을 자기한테 해달라, 타인에게 해달라. 자기한테 해달라고 하는 행정개입 청구권을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이라고 해. 행정개입 청구 종류가 두 개야. 타인한테 해달라고 하는 걸 협의의 행정개입 청구권이라고 해. 요거 이렇게 뉘앙스를 기억하면 돼. 여러분, 발급해주면 좋아요, 나빠요? 따라해봐요. 발급받으면 좋아, 나빠? 좋죠? 좋은 건 누구한테 해달라 그래야 돼? 저기. 막 개입하면 막 기분 좋아요, 나빠요? 막 개입, 굉장히 네거티브한 단어죠. 이런 나쁜 건 누구한테 해달라 그래야 돼? 이 바꿔서 내니까. 행정의 발급 청구는 누구한테? 자기에게. 막 협의의 행정 개입 청구는 누구한테? 타인에게. 요게 뭐 유형이다? 행정개입 청구 종류예요. 행정 개입 청구권은 0으로 수축된 이후기 때문에 재량이 0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된 것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0으로 수식되기 전 상태는 순전히 자유제랑 상태잖아요. 선택 결정권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특정된 건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고 다만 하자 없이 하세요.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지. 이게 지금 뭐에 대한 논의예요? 재량 영역에서의 공권에 대한 논의죠. 원래 공권은 어디 성립하는 거예요? 법의 행정처를 강행하고 있는 기속의 영역에 성립하는 건데, 이게 확대되고 있다는 건 기속에 어디에도 공권이 성립하면 확대되는 거예요? 재량에도 성립하면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량 영역의 공권, 재량 영역. 자, 됐고요. 이렇게 해서요, 행정상 법률 관계까지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마인드맵 펴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가지까지는 다 배운 거야.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행정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있죠? 그죠? 발생, 변경, 소멸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 변동이라고 하죠. 그죠? 요거만 배우면 1편이 끝나요. 근데 여기에서는 2편이랑 연결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2편 연결된 거는 그거 2편 할 때 할 거고, 배워야 될 거 배우고 할 건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요거 한 50분 정도, 1시간 정도 해서 끝내고 2편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 네.